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철도 노동조합에 이어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열차가 멈춰서거나 도착이 지연되는 등 출근길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퇴근길 역시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역에 도착한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끊임없이 내립니다. 열차에 타려는 시민들과 뒤섞이면서 이미 붐비던 승강장은 더욱 혼잡해집니다. 철도노조에 이어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노조도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정차 시간을 준수하는 등 규정을 지키는 운행으로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소 타는 것보다 지하철이 하나 더 늦게 오기는 하니까 사람도 좀 더 많아지고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의 다른 젊은 직원들을 봤을 때 평상시보다 지각률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철도노조와 같은 날인 다음 달 6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와 공사는 임금 인상 폭과 신규 채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노조는 구조조정 방침을 철회하고 신규 채용을 늘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라고 주장하지만 공사는 누적 적자가 7조 원이 넘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 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 전 준법 투쟁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하철 제2, 3노조도 쟁의 절차를 밟고 있고 9호선 노조도 이달 말 경고 파업을 예고해 연말 수도권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측이 노조가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승무제 도입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승객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1인 승무제 도입은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사는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2호선에 1인 승무제를 도입할 방침이지만 노조는 근무 조건이 열악해지고 사고 발생 시 승객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인데요. 약물에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뺑소니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한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한 검은색 롤스로이스 차량. 차에서 내린 남성이 현장을 벗어나 비틀비틀 걸어갑니다. 수면 약물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 신모 씨입니다. 이제 막 취업에 성공한 20대 여성은 이 사고로 끝내 숨졌습니다. 없으신가요? 사고 당일 일본에서 어떤 취소를 받으셨나요?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심리의 주요 쟁점은 뺑소니, 즉 신 씨가 고의적으로 도주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도주치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씨가 약기운에 취해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났지만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운전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고의로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신 씨는 1심형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아픈 기억을 잊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 중이며 대법 선고에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신 씨는 약물 상습 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TV 한채입니다. 요즘 SNS에 투자에 성공해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만 믿고 덥석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곧 상장할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배우를 고용해 SNS에 허위 광고를 올리고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SNS에 올라온 광고 영상입니다. 월에 300만 원 이상 무조건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수익 안 났어요 라고 하시면 제가 전액 환불해드릴게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홍보하며 투자를 권유합니다. 첫째 날은 매출 7천만 원, 그리고 둘째 날은 매출 1억 700만 원. 최근에 제가 부모님을 이사시켜드렸는데 다세대 주택 관지하에서 드디어 아파트로. 마치 주식 투자 성공담처럼 들리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이들은 전문 배우를 고용해 SNS에 허위 광고를 올리고 곧 상장할 주식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비상장 주식을 주겠다며 접근한 뒤 상장 직후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겁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이 조직성 사기고요. 이후에 주식 매매 대금을 입금하고 나면 바로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사용.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이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는 86명, 1인당 피해 금액은 최대 8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사기 일당 9명을 검거하고 20대 남성 총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출처가 불명확한 SNS 광고 영상에 개인정보를 남기면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하이브 소속 다른 레이블의 관계자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됐었죠. 일부 팬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한이는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이 문제를 공론화했는데요. 다소 허무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노동당국은 한이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유화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 하이브 소속 다른 레이블의 관계자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마주치고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문제는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소속 레이블 어도어와 모 회사 하이브 간 갈등이 불거진 직후 나온 폭로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검토한 고용노동부는 한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감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 대가가 아닌 수익 배분으로 돈을 지급받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앞서 2019년 대법원 역시 연예인 전속 계약은 근로자법이 아닌 민법상 위임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하이브를 근로 환경 개선에 앞장선 으뜸 기업 100곳에서 제외해달라는 뉴진스 팬들 주장에 대해 선정 철회를 위해서는 법 위반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공장에서 3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응급 환자였지만 퇴근 시간이 겹치면서 20km 떨어진 병원까지는 1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이송 작전을 벌였고 운전자들은 놀라운 시민의식으로 꽉 막힌 도로에 길을 뚫었습니다. 1시간 거리를 20여 분 만에 도착한 환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왕복 8차선 도로를 달립니다. 이내 정체 구간에 접어든 순찰차. 차선을 변경하며 사이렌을 울리자 차량들이 좌우로 움직이며 길을 터줍니다. 운전자들의 양보로 길이 만들어지자 순찰차 뒤로 구급차가 따라갑니다. 지난 13일 오후 5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공장에서 15cm 깊이의 자상을 입은 필리핀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순찰차와 구급차가 합동으로 이송하는 모습입니다. 위급 상황이었지만 당시 퇴근 차량이 도로로 쏟아지면서 23km 거리의 병원까지는 대략 1시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찰에 구급차 에스코트 요청을 했고 용인 동부경찰서 소속 김민기 경감과 하홍림 경사는 직접 에스코트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에스코트와 어떻게든 길을 터주려 노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단 28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환자를 직접 이송했던 이민재 소방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 차량이 꽉 막혀 있는 시간대여서 그 경찰에서 이제 사이렌을 치명을 하고 경광봉으로 차량의 피항을 유도하면서 진행이 됐고요. 꽉 막힌 도로였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시민들의 협조로 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사히 치료를 받은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